2025년 K리그 개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기준으로 해서 몇 주 남았죠? 이제 거의 3주? 3, 4주? 3, 4주 정도 남았죠. 3주. 네. 2월 15일. 15일. 네, 2월 15일 대전과 포항 그렇죠. 대전 포항. 그 경기를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막이 시작이 되는데 이쯤 되면은 각 팀마다 이적 시장도 어느 정도가 흘러갔고 거의 얼추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 이 단계에서 저희가 먼저 K리그 전체 팀 프리뷰를 해보면 어떨까. 아, 좋죠.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저희가 감안을 해야 될 게 저희는 대전 팬들이다 보니까 타 팀에 대한 이해가 많이 없습니다. 디테일한 요소들이 그쵸, 조금씩 그쵸. 떨어지죠. 예.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걸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여럿 하긴 했지만 부족한 점 타 팀 팬들이 만약에 시청해 주신다면 그거는 조금 감안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이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하고 이 상대팀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인지 이런 것들도 타 팀 시선에서 바라보면 신기한 것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을 저희들끼리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게 저희가 이적 시장 인아웃에 대해서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주요 핵심 선수들이 아니라 모든 선수들에 대한 인아웃을 정리를 했는데 이것의 출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 높은 나무위키에서 저희가 했으니까 만약에 틀린 점 있다라면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는 작년 최종 순위 1등부터 12등 순서, 12등에는 이제 강등을 한 인천 대신 안양으로 해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산입니다. 울산의 이적시장 인아웃을 보면은 멤버 변화가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김판곤 감독이 주도를 해서 저번 시즌 말미 때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죠. 세대 교체를 원한다. 그렇죠. 그걸 이제 이번 이적시장에서 여실없이 보여줬는데 많은 선수들이 들어오고 많은 선수들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많은 선수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보여지는 이는 누구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봤을 땐 윤정규 선수랑 이희균 선수이지 않을까. 저는 아무래도 눈에 띄는 이름인 이진현 선수가 그렇죠. 조금 눈에 많이 띄네요. 그죠? 대전 출신. 맞아요. 들어온 선수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울산이 집중해서 보강을 했던 부분은 중앙 쪽이에요. 센터백 라인. 그렇죠. 지금 센터백 중에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이 서명관 선수와 이재익 선수. 그렇죠. 서명관 선수는 이제 부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이제 여러 팀 루머가 있었는데 이제 울산 LCD로 향하게 됐고 이재익 선수도 왼발잡이 센터백으로서 김명권 선수를 대체할 그렇죠. 선수로 이제 데려온 세대 거잖아요. 교체를 진행할 수 있는 선수로. 그렇죠. 좀 젊은 피를 센터백 라인에서도 수혈을 했고 중앙에서 많이 움직여줄 수 있는 뭐 이진현 선수, 그렇죠. 그다음에 이희균 선수. 이희균 선수 좀 창의력을 많이 불어넣어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왔던 것들이 중앙 쪽에서의 보강이 굉장히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아쉬운 포인트라면은 최전방입니다. 이번에 주민규 선수가 대전으로 이적을 하게 되면서 그래도 주민규 선수는 골 스코어러잖아요. 지금 울산 HD에서 이만큼 득점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구냐. 야구 선수 많이 아쉬웠죠. 그렇죠. 강원에 있을 때보다는 확실히 아쉬웠던 게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선수가 누군가 그게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이거를 허율 선수가 잘 대체를 해줄 거냐 아니면은 작년에 부진했던 엄원상 선수가 다시 분발을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냐 아니면 새로운 선수를 보강을 하냐 그렇죠. 이것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선수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라비제 야고 마테우스 그렇죠. 울산 팬들이 말하기로는 아야마. 이 세 명의 선수 처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악성재고가 된 것 같은데 그렇죠. 이 선수들을 어떻게 처분하고 최전방 선수를 수혈을 할든지 아니면 다른 외국인 선수들을 수혈을 할지 이번 이적 시장 끝나가기 전까지 좀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울산 HD는 대전에서 봤을 때 어떤 팀이에요? 사실 대전이 오래 전으로 본다면은 사실 정말 강팀이고 그렇죠. 뭐 이길 수 없었던 존재였지만 이제 저희가 승격을 하고 대전 하나시티즌으로 이제 탈바꿈을 하면서부터는 전 감독님이나 지금 감독님이 그래도 울산 그리고 전북 현대가 팀들에게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대전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상대
오히려 저희들도 천적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느끼는 천적이 있는데 울산은 천적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맞붙었을 때 저희도 전력이 있다고 하면은 해볼 만한 상대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그렇게 위압감을 느끼진 않는다. 그렇죠. 저희가 전적이 괜찮으니까 최근에. 그렇죠. 울산 HD의 평가는 이렇고요. 제가 나름대로 이제 각 팀마다 키플레이어를 뽑아봤어요. 이게 뭐 다른 이번에 영입된 선수들 아니면 뭐 다 봤을 때도 중요한 선수긴 하지만 저는 이 선수를 뽑았습니다. 조현우 선수. 맞죠? 대체 불가죠 사실. 그렇죠. 베스트 선수죠. K리그에서. MVP도 이제 작년에 수상을 했었기 때문에 조현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은 이유는 울산의 수비진들이 조현우의 활약을 할 시간을 주면 안 된다. 그렇죠. 조현우 선수가 최대한 보이면 안 된다. 울산 HD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키플레이어를 뽑아봤습니다. 이준현 선수가 어떤 또 활약을 펼칠지 기대가 되네. 대전 팬으로서 저희랑 할 때는 좀 그러니까요. 프리킥이나 코너킥 이런 거 안 했으면은 좀 덜덜 살살. 아니면 좀 날려주든가. 다음은 강원FC입니다. 강원FC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선수들에 대한 변화를 주의 깊게 보기보다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감독의 변화. 그렇죠. 윤정환 감독이 인천으로 갔다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 윤정환 감독이 최우수 감독상 그렇죠. 수상을 할 만큼 이제 강원FC의 돌풍의 주역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윤정환 감독이 나가게 됐고 정경호 감독이 이제 내부 승격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이슈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아웃된 거를 더 살펴보면은 이제 양민혁과 황문기 선수가 빠졌어요. 이것도 엄청 큰. 그냥 빅 선수가 빠진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가장 빅 선수 둘이 빠졌기 때문에 강원으로서는 감독, 빅 선수 2명 이거를 어떻게 채우느냐가 가장 중요했을 텐데 이번 이적 시장을 보면은 그렇게 급을 나누는 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완전 빅네임의 영입은 없었어요. 특히 1군급 선수들은 많이 없었다고 봐요. 뭐 보면 이제 홍철, 윤일록 같은 베테랑 선수들도 온 게 있네요 보니까. 그나마 영건으로서 좀 활약을 잘 해줄 것 같은 선수는 강윤구 선수. 이 선수가 좀 주의 깊게 보면 좋을 선수이긴 한데 나간 거에 비해서 생각보다 선수 보강은 덜 됐다. 이게 이적 시장의 평가라고 느껴질 것 같고요. 사실 그 강원의 돌풍에 있어서 윤정환 감독의 공도 있었긴 했지만 나왔던 이야기가 정경호 감독이 본체다. 이런 말도 좀 들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경호 감독이 어느 정도 국내 리그에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수석 코치였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감독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정식 감독이 됐는데 그 전에는 이제 임시 감독으로도 몇 경기 치르기도 했었고 첫 감독의 커리어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게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세계 대회를 병행을 해야 돼요. 챔, 코리안컵, 리그까지 리그. 그렇게. 네. 초보 감독이 세계 대회를 병행을 한다? 이건 적절한 로테이션을 잘 돌릴 수 있을까가 약간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리그 또 가봐야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작년에 또 강원이 강등 플레이오프까지 치렀던 팀이었으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올해는 또 돌풍 일으켜서 3위까지 2등까지 했었으니까 또 올해는 또 지켜봐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제 생각으로는 가장 알 수 없는 팀 같아요. 그렇죠. 또 갑자기 양민영 같은 선수가 팍 하고 터져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어떻게 될지 감히 예상을 할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강원FC는 대전 상대로 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었나요? 과거에 봤을 때는 일단 대전 팬들이 알기에도 강원은 좀 숙적이고 좀 앙숙인 이제 팀이기도 하고 라이벌 구도를 많이 갖추긴 했는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밀리는 시기도 있었고 저희가 그래도 조금 이겼던 꽤나 괜찮았던 시즌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앞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 대전이 이제 준비를 한 것과 강원이 준비를 한 걸 봤을 때 강원은 뭔가 이제 이번 시즌은 좀 다시 또 도전의 느낌이에요. 이제 감독도 새로 왔고 그쵸. 에이스 일단 특히 뭐 슈퍼 루키인 양민혁 선수도 일단은 부재가 있기 때문에 대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강원은 좀 더 대전보다 도전을 해야 되는 입장으로 보여요.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또 위치가 달라질 수밖에 그쵸. 없다.
저는 이 강원 FC에서 핵심으로 뽑았던 선수는 이제 김동현 선수. 이번에 주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이 선수가 원래 2022년에 강원 구단에서 최연소 주장으로 뽑혔다가 군복무를 하고 상무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주면서 다시 작년에 리그 중반에 들어와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5 시즌에는 다시 주장으로 선임이 됐어요. 이 선수가 수비형 미드필더인데 이유연 선수와 조합이 어떨지가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점인데, 이 선수가 한창 유망주 시절에 평가받았던 이야기가 넥스트 기성용이다. 그만큼 전진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라서 이 선수의 패스를 어떻게 막느냐가 타팀 팬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김동현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김천상무입니다. 사실 제일 알 수 없는 팀이라고 생각하면은 이 팀 같아요. 그렇죠. 매년 선수가 맨날 바뀌니까. 전력이 제일 드러나 있으면서도 또 가장 폐쇄적인 팀? 외부 영입을 할 수 없으니까. 인아웃을 보면은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요. 상무 특성상 구림대 선수들만 오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영입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꾸준하게 리그에서 좋은 선수로 평가받고 있는 선수들이 다 수혈이 되니까. 그쵸. 24시즌을 보면은 김천상무가 국대인 줄 알았어 거의. 그쵸. 이동경, 이동준, 또 유강현 선수도 있었고 대전에. 김민덕 선수도 있네요. 그래서 이 김천상무는 뭔가 이적 시장에 대해서 바라보기보다는 이 팀의 가장 좀 중요시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올해를 끝으로 국군 체육부대와 이제 연고 협약이 끝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새롭게 시민 구단으로 전환을 해야지 이제 내년 시즌에도 계속 K리그에서도 뛸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뭐 정치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 시장이 사퇴를 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김천상무는 지금 시민 구단으로 전환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팀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는 거라서 이 문제가 조금 해결이 돼야지만 2026 시즌 그 다음 시즌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빨리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얘기를 드리고요. 이 팀에서 가장 핵심 플레이어는 딱 보입니다. 이동경, 도쿄리. 특히 대전을 상대로 와, 중거리 중거리죠. 이동경 선수만 보면 가장 무서운 선수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전역을 올해 7월에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조기 전역 안 되나? 조기 전역 하면 울산 가서는 울산이 더 세지지 않나요? 그러면 차라리 분산이 되는 게. 그냥 차라리 김천에서 오래 있다가 아니면 뭐 전문화사라도. 그죠. 이동경 선수는 3번 더 내시길 바랍니다. 김천상무는 어떤 팀인가요? 김천상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좀 기분 좋은 팀 중에 하나긴 하죠. 저희가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승격을 할 때 그때 맞붙었던 상대가 김천상무였고 같이 가서 보시기도 했지만 그렇죠. 저희가 1차전도 괜찮았고 2차전은 굉장히 크게 대승을 해가지고 좋은 추억이 있는 그런 팀이기도 하고, 올라와서는 사실 제 느낌상으로는 저희가 오히려 잘 버텼다라고 생각되는 팀이에요. 무승부도 꽤나 있었고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강력한 선수들이 많이 들어가는 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준비를 잘 못하면은 많이 이제 얻어맞고 그런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김천상무는 매년 팀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한테도 강했다가 약했다가 좀 랜덤인 팀인 것 같아요. 매년 선수가 바뀌니까 또 그거에 대한 준비를 또 그쵸. 많이 해야 돼요. 매번 사실 어떻게 보면은 다른 타 팀들보다 더 분석을 많이 해야 되는 게 김천상무인 것 같아요. 울산이든 전북이든 어떻게 보면 기존 틀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대비를 하는 건데, 김천상무는 정말 대거 투입, 대거 이제 방출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더 골칫거리다. 이제 대전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리무중인 팀이다.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김천상무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FC 서울입니다. FC 서울의 이적 시장을 보면은 다양한 위치에서 그래도 나름 좋은 영입들을 많이 했어요. 그렇죠. 빅네임 선수들이 3명이 나갔죠. 김진수, 문선민, 정승원. 김진수 선수는 이제 계약 해지를 하고 그렇죠. 이제 들어왔고, 문선민과 정승원 선수는 FA로 그렇죠. 또 영입을 했고, 이한도 선수도 꽤나 주목받고 있는 선수라고 들었기 때문에 다양한 뭐 수비 라인과 공격 라인, 그 중앙 라인 다 곳곳에 좋은 선수들을 다 배치를 해놨다.
나름대로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팀도 골게터가 좀 오리무중입니다. 그렇죠. 일류첸코. 이제 떠났으니까. 24시즌에 14골을 넣었던 일류첸코, 득점왕 2위를 차지했나?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제 일류첸코와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하면서 이별을 했는데 2025 시즌에는 과연 최전방에 누가 설 것이냐? FC 서울도 이게 조금 골칫거리지 않을까 싶어요. 뭐 링가드가 제로톱을 하던가 뭐 여러 가지의 방안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래도 확실한 골게터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잖아요. 꼭 골게터를 가지고 있는 팀이 또 좋은 성적을 가지기도 하고 인천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과연 FC 서울의 득점포를 가동시켜줄 좋은 골게터는 누굴까? 이게 조금 나머지 영입 시장, 이적 시장에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이거를 감안할 수 있는 게 감독이 너무 좋습니다. 그렇죠. 김기동. 기동 매직, 갓기동. 김기동 감독은 워낙 덕장이기도 하고 또 전술적인 판단 능력을 굉장히 잘하는 감독이라서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는. 그렇죠. 입증을 다 했다고 느껴지는데 김기동 감독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또 2025 시즌을 진행을 할지 이제 5년 만에 상스에 이제 진입을 했고 또 이제는 아시아 무대로 향하게 됐으니까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되는 팀이긴 합니다. 그렇죠. 이제는 상스를 넘어서 우승권을 노리기 위한 발걸음을 FC 서울 같은 경우는 걸어가야죠. 그렇죠. FC 서울은 어떤 느낌일까요? 대전이랑 서울 FC 서울이랑 만났을 때 리그 기준으로 저희가 승격한 뒤로 한 번 진 걸로 알아요. 나머지는 무승부거나 아니면 저희가 이기는 경우가 꽤 있었는데 서울 FC 서울도 아까 울산 HD와 마찬가지로 저희가 은근히 서울한테 강합니다. 이번 시즌도 지난 시즌과 지지난 시즌처럼 준비를 잘하고 데뷔를 잘 한다면은 저도 서울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팀일 것 같아요. 특별시 더비잖아요. 그렇죠. 나름대로의 더비. 그쵸. 나름 경기 할 때마다 재밌는 경기 또 그렇죠. 골이 많이 터지는 다득점 경기들을 경기들이 많죠. 맞아요.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일단 흥행 보증 수표긴 합니다. 에, 서울과의 경기가. 이번 시즌에도 재밌는 경기를 좀 봤으면 좋겠고요. FC 서울의 키플레이어로는 링가드입니다. 주장. 주장. 캡틴 이번에는 링가드. 정식으로 캡틴이 됐죠. 저는 이게 가장 무섭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또 둘리 리벤지로 약간 나름의 그쵸. 화제가 됐었는데 지금 문선민 선수와 이제 링가드가 같이 네. 관자탑 연습을 하는 영상을 올렸더라고요. 제가 둘이 댄스 배틀을 해버리면 그냥 와, 이거는 우리가 또 박제 당할 뻔했지 않습니까? 그쵸. 근데 그나마 우리가 리벤지를 해줬기 때문에 그나마 덜 박제가 된 건데 골 먹히고 관제탑까지 이제 추면은 진짜로 그쵸. 그러면 조회수 한 100만 나오겠죠. 쇼츠로도 막 몇백만 나오고. 링가드가 어시라고 문선민이 골. 거기서 넣는다? 이제 그럼 둘이 달려가서 그냥 앞에서 그 경기장이 대전이 되면 안 돼요. 댄스 그냥 링가드의 춤을 최대한 보지 못하게 막아야죠. 막아야 된다. 거의 스맨파 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다음은 수원FC입니다. 수원FC는 시민구단이고 좀 보드진이 많이 일이 어설퍼요. 그렇죠. 여기도 말이 많았죠. 사실 이번에 보드진의 언플로 인해서 김훈준 감독님을 잃을 뻔했어요. 막 서포터즈들은 항의를 되게 좀 심하게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끝내 원만한 합의를 통해서 김훈준 감독님을 2026년까지 이제 동행하는 걸로 얘기가 잘 됐습니다. 프리시즌부터 조금 시끌시끌했는데 이 수원FC의 이적 시장 기조를 보면은 그렇게 좋은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지는 못했어요. 좀 이름이 알만한 큰 선수는 없었죠. 어떻게 보면 정승훈 선수가 FA로 풀려 나가면서 그게 가장 큰 출혈이 있지 않을까. 올 시즌 정승훈 선수가 수원에서 엄청난 경기력을 이번에 엄청 보여줬기 때문에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적해서 온 선수들을 보면은 아무래도 시민구단이라는 그 특이성 때문에 이적 시장에 돈은 많이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생각했던 거는 후반과 중원 라인을 국내 선수들로 보강을 최대한 하고 공격진은 외국인 선수들을 중심으로 해서 공격진을 짜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발표는 나지 않았지만 3명 외국인 선수 3명을 이제 영입을 목전에 앞두고 있다고 하네요.
이 팀은 작년 시즌에 안데르손이라는 존재가 너무나도 컸잖아요. 그렇죠. 엄청. 물론 정승환 선수도 있었고 이승우 그리고 권경원 선수들까지 해가지고 좋은 역할을 하다가 이제 중간중간에 나가서 이제 수원 FC 팀이 조금 흔들렸고 이번엔 정승환 선수까지 나가게 됐고 안데르손도 뭐 나가다는 얘기가 많았지만 그래도 지켜냈어요. 그래도 핵심 코어 라인인 안데르손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공격진 쪽에서는 좋은 선수만 데려온다면은 더 좋은 시너지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안데르손 그 특급 도움이잖아요. 2024 시즌 가장 많은 공격 포인트를 올리기도 했었고 과연 이 특급 도움을 받아먹을 선수가 누굴까? 과연 어떤 외국인 선수들을 데려올까? 이게 수원FC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원FC는 어떤 팀일까요? 수원FC는 가장 최근에 맞붙었을 때는 저희가 이겼었는데 그 승리가 사실 굉장히 오랜만의 승리였어요. 그 전의 승리는 거의 그 전 시즌의 승리였고 그럴 정도로 수원FC는 저희한테 좀 어려운 팀이고 좀 껄끄러운 상대면서 또 같은 예전에는 또 2부 리그에 있었던 동지이기도 하고 이제 대전의 레전드인 김은중 감독님이 지금 계시기도 해가지고 또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은 스토리들이 또 있을 것 같고 이번 시즌에는 대전도 수원도 좀 둘 다 기대가 되면서 김은중 감독을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김은중 감독님은 잘했으면 좋겠으면서도 그쵸. 또 대전 상대로는 좀 좀 딜레마예요. 이게 대전 빼고 다 이겼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다고 대전한테는 조금 살살. 레전드를 바라보는 팬의 입장에서는 조금 또 언젠가는 좀 더 이렇게 경력을 쌓으셔서 딱 대전이 갖춰졌을 때 감독님으로 오시면은 정말 좋은 걸 쓰지 않을까 신화를. 무조건 와야 돼. 무조건. 대신 좀 갖춰져 있어야 돼요. 이게 네. 김은중 감독이 왔는데 막 예산도 없고 또 이러면은 마찰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레전드랑. 김은영 감독님도 어느 정도 경력을 쌓아서 그쵸. 준비가 되고 우리도 이제 우승권에 어느 정도 진입할 됐을 때, 딱 예. 됐을 때 같이 만나서 우승하면은 완벽하죠. 그렇다고 뭐 황선홍 감독님을 뭐 아웃 이런 건 아닙니다. 아니요. 저는 먼 항상 미래를 얘기한 겁니다. 그럼요. 언제일지 몰라요. 다음은 포항입니다. 한창 이적 시즌이 되면은 포항 팬들은 이제 복창이 터졌어요. 그렇죠. 항상 들어오기보다 나간 선수들이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잘한다 하면은 바로 팔리고 잘하고 하면 또 팔리고 그러니까 그런 셀링 구단으로서의 이미지가 굳혀졌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선방을 했어요. 포항에서 나름 핵심이라고 하는 선수 중에 팔려 나간 선수는 정재희 선수 그렇죠. 빼고는 나머지 주요 선수들은 다 재계약을 했다. 이게 포항으로서는 가장 핵심이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래서 기존 전력을 지켜내면서 내실 다지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죽추 선수들의 큰 변화가 없는 만큼 탄탄한 조직력이 기대가 됩니다. 이 팀은. 사실 태아 드라마 작년 24 시즌에 초반에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다가 그렇죠. 이제 중반부터 살짝 꼬꾸라지기도 했었는데 박태하 감독은 그래도 코리아컵을 우승을 하면서 감독으로서의 능력은 인정을 했다. 그렇죠. 증명을 했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작년에 좀 부침이 있었던 그것들을 올해는 어떻게 뒤집을 수 있을까? 어떻게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포항의 주요 선수로 뽑아보면은 완델손 대전 출신 지금 주장이죠. 이제 또 올 캡틴. 시즌 두 시즌 연속 주장 달게 됐는데 완델손 선수의 킥을 조심해라. 그렇죠. 그리고 또 작년에 주장으로서 선임돼서 좋은 팀을 만들어냈고 올 시즌에 또 신임을 또 받아가지고 주장으로 선임된 만큼 이 조직력을 탄탄하게 다지는 데 있어서 완델손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완델손 한 방이 있는 선수니까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왔습니다. 포항 하면은 어떤 팀일까요? 대전 입장에서는 강철. 가장 어려운 팀. 강철. 네. 진짜 스틸러스.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어릴 때부터 대전 축구를 봤지만 포항 이기는 기억이 없어요. 포항을 이겼던 기억이 나질 않아요. 비긴 거는 가물가물 기억이 나긴 하는데 이긴 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또 이번 시즌 첫 경기가 그렇죠. 또 포항 원정으로 저희가 가잖아요. 가장 어렵죠. 저는 제 생각으로는 가장 큰 시험대
첫 번째, 일단 포항을 만약에 잡는다 이러면은 여러모로의 서사도 많이 써지고요. 일단은 첫 단추니까 그렇죠. 네. 여러모로 그 경기에 많이 집중돼 있어요. 대전 입장에서 포항은 일단 한 번만 이기자 이런 팀인 것 같아요. 특히 또 개막전이다 보니까 2025 시즌의 행방을 가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경기니까 이 포항과 대전의 첫 경기를 관심 많이 쏠릴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한 번 이겨보고 싶다. 이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전 팬 입장에서는 가장 무서운 팀이지 않을까. 그렇죠. 저 제일 무섭. 아직까지 이길 방법을 찾은 게 없는 팀이기 때문에 기대를 해봐야죠 또. 근데 만약에 첫 경기에서 포항을 잡는다면 정말 순조로운 느낌이에요. 그렇죠. 포항이 그래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라고 딱 의문을 들 때쯤 해서 바로 역전당하고 그쵸. 역전당. 이게 저희가 순조롭게 시작을 해도 뭐 팀의 실수나 아니면 어쨌든 파해법으로 역전을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가지고 올 시즌에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주길 바라면서 일단 포항 스틸러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름을 바꿨죠. 제주 SK입니다. 제주 SK는 이번에 이적 시장을 보면은 튼튼한 수비진을 구축을 했어요. 뭐 이번에 대전에서 간 김재우 선수도 그렇고 중원 쪽에서 또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박동진 선수도 갔고 뭐 나름대로의 보강은 수비 쪽에 대한 보강은 나름 철저하게 했는데 여기도 가장 문제가 되는 점은 공격진이죠. 23시즌에 잘했던 유리 조나탄 선수가 24시즌에는 조금 부침을 겪었어요. 근데 이제 또 나간다는 얘기가 있다가 그래도 유리 조나탄을 잡으면서 25시즌에도 같이 동행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났는데 이 득점에 대한 걱정거리가 24시즌에는 엄청났거든요. 특히 인천과 함께 38득점으로 최저 득점을 기록했던 게 제주 SK였어요. 그나마 수비가 좀 탄탄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선방을 했던 거고 무승부 경기가 많았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꾸역꾸역 해서 잘 올라왔는데 과연 이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 과연 누구일까? 유리 조나탄이 다시 반등을 해서 좋은 득점포를 올릴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데서 뭐 영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외국인 선수를 영입을 할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외국인 선수가 많이 나갔어요. 근데 이제 아직 어떤 선수가 온다라는 얘기가 들리는 게 없어가지고 제주로서는 좀 한시가 급한 상황일 것 같아요. 공격진도 그렇고 외국인 선수들도 그렇고 좀 좋은 선수들을 어떻게든 긴급으로 수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근데 생각보다 그런 움직임이 많이 보여지지 않아가지고 앞으로의 이적 시장에서 더 분발을 해야 되는 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제주 하면은 그래도 지난 시즌에 고전을 겪었잖아요. 유리 조나탄. 그렇죠. 유리 조나탄 선수의 그 다부진 체격, 언제 터질지 모르는 득점, 이 선수를 가장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유리 조나탄 선수를 뽑아봤습니다. 제주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작년 시즌에는 어려움을 겪었던 팀이잖아요. 그렇죠. 맥 빠진 경기들이 많았죠. 제주를 만나게 되면은 대전 팬들이 일단 좀 걱정부터 하게 되고 저희가 많이 또 무너졌던 게 제주 원정에서도 저희가 막 맥없이 무너지는 경우도 많았어가지고 또 이런 원인 중에 하나가 대전 제주 경기를 보면은 이제 저희도 수비진에 안톤 선수도 있고 좀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 좀 단단하잖아요. 근데 이제 유리 조나탄 선수가 안톤을 몸싸움을 하거나 하면은 피지컬적으로 상대적으로 밀리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대전 팬들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안톤이 이렇게 밀리는구나. 그래서 조금 유리 조나탄이 좀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일단 이 팀인 제주도 단단하게 보였어요. 굉장히. 그래서 좀 껄끄러운 상대, 좀 걱정이 되는 상대였지만 그래도 이제 이번 시즌은 저희도 미들맨인 좀 주민규 선수가 있잖아요. 단단한. 그래서 어떻게든 좀 뚫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가 제주 출신이잖아요. 출신. 주민규 시절에는 완전 무적이었죠 사실. 이번에 뭐 제주 대전 하면은 일단 유리 조나탄 대 주민규 좀 느낌으로 갈 것 같아요. 공격진 최전방 선수의 네. 좀 대결을 피지컬 대결. 뭔가. 피지컬 대결. 이제 주민규 선수를 이제 김지우 선수가 또 막아야 되잖아요. 여러모로 좀 인연이 있네요. 느낌상 골이 많이 터질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시즌에는 제주와의 경기에서 딱 감이 왔어요. 한번 2대3 이런 식으로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촉이 좋으니까 네. 적중률이 좋거든요. 특히 제주가 수비가 굳건한 팀이니까 그 팀을 상대로 이제 많은 득점을 올린다? 자신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음은 저희 팀이죠. 대전 하나 시티즌. 초강팀이죠. 아 이제는 뭐 명장도 있고. 근데 아웃이 이렇게 많은데 사실 이번 이적 시장을 보면은 왜 이렇게 숫자를 보면은 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생각보다 조금 들어왔네?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이적 시장을 조금 저희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아웃이 많은 이유는 이번에 B팀이 그렇죠. 해체가 되면서 젊은 선수들이 이제 탑팀으로 다 이적을 하게 됐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아웃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고 이번에 인 숫자를 보면은 5명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다 굵직굵직한 좀 어벤져스 같은 느낌이죠. 그쵸. 네임을 보세요. 박규현, 해외파, 국대 하창래, 굉장히 좋은 수비수, 그쵸. 포항. 정재희, 포항에서 날라 인정받았던 A급 선수라고 볼 수 있고 임종은 또 베테랑 베테랑 그리고 주민규까지 득점왕. 각각의 네임드가 그 어느 선수들보다 높습니다. 중도가 깊죠. 예. 많은 영입은 아니지만 빅네임 선수들을 위주로 해가지고 이제 영입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황선홍 감독이 중도 보임을 하고 여름 이적 시장에 많은 선수를 데려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은 선수를 데려와서 어느 정도의 팀의 기반을 다져놨어요. 잔류까지 해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반을 가지고 대전에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채워 넣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이번 시즌에는 빅네임 위주로 영입을 했고요. 이번에 황선홍 감독이 시즌 전에 인터뷰를 하면서 선언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는 대전이 주도하는 지배하는 축구를 하겠다. 그리고 대전은 하나 시리즈는 앞으로 계속 우승을 해야 되는 팀인데 올 시즌이 그 우승 도전의 원년이 되겠다.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대전이 우승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승권 싸움을 하는 팀으로 발전을 시키겠다고 황선홍 감독이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희가 작년에 이민성 감독이 아챔권을 노리겠다, 상스 아챔을 노리겠다라고 얘기한 것보다 더 큰 목표를 지금 던져놨어요, 사실. 그쵸. 지금 우승은 끝인데 사실 모든 팀들의. 한맨과 같은 목표를 바라보고 있는 네. 그래도 목표 의식은 굉장히 높은, 진짜 이렇게 던져놨다는 거는 그만큼 올 시즌 뭔가 철저하게 준비했고 나름의 기대하는 포인트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해요. 근데 왜 다 연습 경기에서 패배가 일어나는 거죠? 뭐 합을 맞추기도 해야 되고. 프리시즌은 프리시즌일 뿐. 그쵸. 사실 이렇게 좋은 선수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그래도 대전에서 핵심 키플레이어로 뽑아볼 수 있는 선수는 마사죠. 마사 선수는 이번 시즌에도 뛰게 되면서 이번 시즌에도 뭐 비슷한 활약을 한다면은 아마 대전의 역대 최다 득점자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 그리고 아웃을 보면서도 전 또 느꼈던 게 이 인에는 보이지 않는 인이 있어요. 일단 핵심 선수들의 재계약. 그쵸. 전 이게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밥신 선수, 뭐 이창근 선수도 있고 안톤도 있고 뭐 다양한 저희의 주축 선수들이 재계약은 거의 여기에 보이지 않는 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웃 선수들을 봐도 핵심 선수는 없어요. 그나마 팀의 기강을 잡아주던 뭐 주세종 선수, 뭐 다방면에서 많은 경기를 뛴 이정택 선수도 있고. 그쵸. 다 여기는 분산적으로 조금 비중이 있었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이적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이번 이적 시장 저는 그래도 되게 처음으로 만족하는 이적 시장. 저희가 선수들이 좀 많았잖아요. 그 지난 시즌도 그렇고 굉장히 좀 포화 상태였는데 이번 시즌으로 인해 뭔가 싹 정리를 잘 하는 느낌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봐야 될 거는 과연 공격진 얼마나 많은 득점을 해줄까. 이것도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작년 시즌에는 수비도 수비였지만 가장 문제였던 거는 득점이었으니까. 그렇죠. 진짜 이거를 과연 황선홍 감독이 주민규 선수를 데려오면서 원톱 전술을 활용할 것 같은 느낌이 이제 조금 많이 들기도 했는데 구택과 주민규 이 두 선수를 로테이션을 돌리면서 원톱 전술을 활용할지 아니면은 또 겉곳이 좀... 원톱 선수의 대천사 성우는 왜 빠진 거죠? 아 대천사 대천사 성원. 그쵸. 뭔가
필요하죠. 그래도 필요합니다. 구택 선수는 언제 부러질지 모르는 칼이기 때문에 네. 저는 주민규 선수는 좀 장검이라고 봐요. 굉장히 큰 장검. 아, 그리고 구택 선수는 좀 언제 부서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괜찮은 검. 약간 그거 아니에요? 그 검뽑기 대결하는데 그치 쓱 뽑았는데 파. 그러니까 팡 하면서 부서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번 시즌 또 목표 구택 선수의 목표 건강하기 좀 그걸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만 하면은 좋은 선수인데. 건강한 구택은 또 폼이 미쳤기 때문에 이번에 안톤 선수가 인터뷰한 영상도 보니까 구택 선수에 대한 신뢰도나 믿음이 엄청 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구택이 부상당하면 안톤 선수가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는 안톤 믿고 그러면 기대할게요. 방금 발언은 저희와 무관합니다. 대전 하나 시즌은 이번 시즌 과연 어떤 성적을 좀 보여줄지. 올 시즌은 사실 뭐 여러 가지로 말들이 많이 있지만 시즌 전에 그것들 차치하고 오로지 그냥 경기적인 모습으로 증명을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팀입니다. 다음은 광주입니다. 이 프리시즌에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은 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감독 거치 문제부터 해가지고 팀의 징계 문제 그리고 핵심 선수 이탈까지 어느 팀보다 가장 많은 잡음을 일으켰던 팀이라고 볼 수 있는데 나름대로의 수습은 했어요. 그렇죠. 이정효 감독 그대로 가기로 했고 징계 문제도 어떻게든 맞아요. 해서 당장 다 해결은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영입을 이제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풀어준 게 있어가지고 최악의 수는 면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 이걸 완전히 해결했다고 네. 보기는 또 어려우니까 그렇죠. 아직 징계 문제가 다시 커질 수도 있고 또 부채 관련해서도 문제가 많았고 좀 보드진의 역할이 사실 대전도 대전이지만 광주는 정말 K리그 구단 내에서도 가장 안 좋은 행정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지 않을까라고 조금 느끼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죠.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정우현 선수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잃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이정효 감독이 안 나간 게 가장 크지 않을까. 특히 또 아산이 그쵸. 아산이 선수도 있고. 네, 이렇게 두 선수는 아직까지는 이정효 감독과의 그 신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더 풀어나갈 게 있기 때문에 같이 잔류를 했지만 광주의 이적 시장은 더 좋은 선수를 데려오고 이런 거는 사실 이제 꿈을 꾸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그래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것은 정우영과 아산이 지키기. 또 내실 다지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선수들마저 잃는다면은 이정효 감독도 이제는 쉽지 않다. 그렇죠. 가장 큰 또 이희균 선수가 울산으로 갔기 때문에 아, 그렇죠. 또 이 자리도 보강을 잘 해야 되거든요. 최전방과 수비를 오고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허율 선수도 이제 그렇죠. 울산으로 또 이적을 하게 됐고 올 시즌에는 과연 어떻게 이정효 감독이 이 위기 상황을 떨쳐낼 수 있을까? 오히려 이정효 감독이 남는 게 더 악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면서 이거는 뭐 시즌은 끝나고 나서야 알겠죠. 그렇죠. 결과가 나와야지 알겠지만 그래도 이정효 감독의 전술 능력은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김기동 감독과 마찬가지로 왔다죠, 왔다. 네, 맞다. 국내 감독진 중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감독 그쵸. 투탑이라고 이제 보여줄 것 같은데 이정효 감독이 지금 오히려 매 시즌을 거듭할수록 안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그가 가진 전술 능력으로 이 위기 상황을 떨쳐낼 수 있을까? 그렇죠. 이게 가장 올 시즌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광주는 저희가 역대 전적으로 봤을 때 똑같죠, 사실. 그쵸. 광주는 사실 예전에 이부 리그 있을 때부터 많이 만났었어요. 비교적 2010년대 넘어와서도 K리그 2에서 계속 서로 대결을 하면서 서로 막 승격을 노렸던 뭐 그런 상대긴 했는데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저희가 이제 승격을 한 뒤로 이민성 감독 체제에서는 광주에게 굉장히 약했어요. 진 경기도 많았고. 근데 좀 독특하게 이민성 감독 다음에 이제 황선홍 감독이 온 이후로는 2경기였는데 2경기 다 이겼습니다. 광주를. 이런 부분에 있을 때 황선홍 감독님이 조금 광주에 대한 파해법을 잘 알고 있고 이런 부분이 이제 이번 시즌에 있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지금. 이정효 감독의 카운터 느낌? 네, 인 선수에 또 박정인 선수가 있네요. 네. 대전에서 잠깐 그렇죠.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갔던 박정희 선수가 광주에서는 그래도 좀 많은 경기를 출전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대전 출신 선수들은 다 응원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광주에서는 키플레이어를 뽑자면 정호연 이 선수는 나가면 안 된다. 이 선수마저 잃는다면 광주는 이제 쉽지 않다. 올 시즌만 버텨달라는 의미로 정호연 선수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전북현대입니다. 사실 2024 시즌 팀으로 따지고 보면은 굴욕적인 시즌이었어요. 그렇죠. 구단 구단 내 첫 하위 스플릿 그리고 또 승강 플레이오프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24 시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체질 개선을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고 있다면은 이제 프리미어 리그 출신 포옙 감독이 감독으로 선임을 하게 되면서 기대가 많이 되는 감독이기도 하면서 또 어떤 모습을 그렇죠. 보여줄까 우려스러운 점도 있어요. 아무리 해외 리그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하더라도 여기는 K리그니까 그렇죠. 완전히 다른 언어 문화를 가지고 있는 이 곳에서 어떤 능력을 펼칠 수 있을까 그게 가장 기대되는 점이기도 하고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할 것 같은데요. 전북현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용병들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그렇죠. 뭐 티아고도 사실 뭐 잔류를 하는 데 있어서 힘을 보탰다고 하지만 시즌 내내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았었고 에르난데스도 좋은 선수지만 이렇게 뭔가 엇나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보아탱. 보아탱은 그래도 준수했다고 봤는데 또 그렇죠. 대전이랑 할 때만 잘했던 것 같아요. 제가 봤을 제 아는 지인인 전북 이 팬인 제 동생한테 물어보니까 이제 용병들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과연 이런 용병들을 어떻게 교체를 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가 가장 문제이자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많은 선수들이 나갔죠. 전북도. 근데 들어온 선수는 생각보다 많이 없지만 그래도 좋은 선수들이 들어왔어요. 송범근 선수가 이제 일본 무대 네. 생활을 정리를 하고 이제 다시 국내로 들어왔어요. 전북 현대에 있어서는 그래도 좋은 수문장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작년에 김준호 선수가 엄청난 폼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송봉호 선수도 잘하는 선수이니까 또 그 자리는 잘 메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전북 자체가 맨날 감독에 대한 리스크나 문제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감독이 이걸 잘 잡아줘야 올 시즌은 또 잘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선수인보다는 진짜 감독에 대한 역할이 클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북의 이제 이적 시장을 해서 조금 더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은 왼쪽 풀백입니다. 이제 거스 포옙 감독 같은 경우에는 정발 윙어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왼쪽 풀백으로 쓸 수 있는 선수가 거의 무방하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왼쪽 풀백 쪽을 어떻게 보강을 하느냐가 이게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마지막 이적 시장 포인트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뽑아본 이제 전북현대의 키플레이어로는 이승우 선수. 그렇죠. 작년에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즌 중반에 전북에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적료와 그 연봉과 기대했던 것들에 비해서는 막상 그렇죠. 좀 출전을 많이 하지도 못했고 나와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전북과 어울리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승우 선수가 반등을 해야 된다. 큰 기대를 가지고 전북에서 영입을 한 만큼 이승우 선수가 분발을 해줘야지 전북 현대도 같이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승우 선수를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전북 현대 같은 경우에는 대전 상대로는 어떤 팀이었을까요? 전북은 대전이 딱 올랐을 때 굉장히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그쵸. 아주 오래전엔 매일매일 그냥 맞았던 그 팀이기 때문에 걱정을 했는데 첫 스타트를 저희가 승리로 시작해가지고 지지난 시즌 그리고 지난 시즌까지 전부 무패입니다. 무패. 전북 상대로. 심지어 제일 중요했던 그 하위 스플릿 경기에서는 김준범 선수가 아주 월틱적으로 월드골을 넣어가지고 기분 좋은 경기를 해줬던 게 전북이었어가지고 이번 시즌 저희가 또 보강을 한 만큼 지지난 시즌도 무패, 지난 시즌도 무패, 이번 시즌도 아마 무패. 잘한다면 무패로 좀 버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또 대전 상성으로서는 대전이 조금 앞서 있는 그쵸. 이제 지금 전북 현대와의 관계인데 과연 이번 시즌에는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이들의 상성이 유지될지 아니면 또 깨트려질지 한번 주의 깊게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대구 FC입니다. 여기도 좀 시민구단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게 이적 시장에서는 막 크게 이변을 일으킨 건 없었어요. 근데 그나마 대구 팬 입장에서 기다렸던 영입 하나 있었죠. 라마스. 라마스가 이제 다시 컴백을 하면서 대구의 팬들은 굉장히 기분 좋게 이제 시즌을 시작하게 됐는데, 그래도 여전히 뎁스가 너무 얇습니다. 그렇죠. 이 팀의 어느 정도의 한계라고 보여지는 거긴 한데, 이게 가장 크죠. 세드가 의존중. 세징야와 에드가. 이 두 선수한테 너무 집중되고 있는 대구의 모든 공격이 과연 이 두 선수의 능력으로만 이제 풀어나가기에는 나이도 많이 찼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뉴페이스 아니면 전술적인 능력으로 인해서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의 의존을 하는 이 경우를 올 시즌에는 조금 새롭게 바꿔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이제 감독님께서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도 대구 축구의 근간인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변화를 하겠다. 이제 4-4-2 포메이션을 활용하면서 나름대로의 지배하는 경기라든지 아니면 공격적인 축구를 최대한 해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했기 때문에 항상 대구 경기 보면은 답답했잖아요, 많이. 이 올 시즌에는 과연 이제 새로운 전술 변화를 하겠다고 선언을 한 만큼 또 이제 좀 늪축구를 벗어나서 또 재밌는 축구를 해야지 K리그가 또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좀 새롭게 변화하면서 세징야 선수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좀 주목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는 팀이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떤 팀일까요? 대구는 대전이 첫 시즌일 때 대구는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대전이 좀 진 경기들이 몇 번 있는데 지난 시즌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진 경기가 없어요. 그리고 뭐 하이스플릿 경기에서도 1대0으로 마사 선수가 골 넣어가지고 이겼던 만큼 대구도 전북 못지않게 저희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항상 있었고, 대신 대구랑의 경기에서는 골이 많이 터지진 않았어요. 양쪽 다 1대0으로 이기던지 아니면 뭐 1대1로 비기던지 이런 경기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시즌은 저희가 조금 더 준비를 많이 하고 데뷔를 좀 잘한다면은 어찌 보면 이제 다득점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입니다. 다득점을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대구전에서. 그렇죠. 대구전뿐만 아니라 그냥 모든 경기에서 좀 다득점이 나왔으면. 키플레이어로는 당연히 세징야. 그렇죠. 그렇죠. 세징야 저는- FC니까. 뭐 세징야를 빼놓고 대구를 말할 수는 없으니까 뭐 더 큰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마사가 뭔가 리틀 세징야 느낌이에요. K리그로 봤을 때 그렇죠. 마사가 아무리 뭔가 대전에서 정말 큰 느낌이 있어도 대구 세징야는 모든 팀들 팬들이 봤을 때 박수 쳐주는 그렇죠. 인정하죠. 인정하는 그런 선수니까 키플레이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새롭게 승격한 안양입니다. 이제 안양이 이제 처음으로 K리그 1 무대를 밟게 됐는데, 안양의 이적 시장을 조금 살펴보면은 그렇게 1부급 선수들을 많이 데려오지 못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팀의 위치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1부 리그에서 뛸 수 있는 확실한 선수들을 영입하지 못했다는 게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도 이번에 자유계약가로 김보경 선수를 그쵸. 좀 데려오면서 베테랑 선수를 역을 해서 경험치들. 경험치. 그렇죠. 노하우. 네. 뭐 저희 팀에 주세성 선수가 있었던 것처럼 김병근 선수도 K리그에선 진짜 내공이 엄청난 선수이기 때문에 안양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리더로서의 역할을 김봉현 선수가 해주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봤고요. 영입된 선수들 중에서 가장 기대를 하고 있는 선수는 모따입니다. 그렇죠. 못다. 뭐다. 모따가 2024 시즌 이제 천안. 천안에서 굉장히 좋은 득점력을 보여주면서 그렇죠. 지난 시즌에는 이제 득점왕을 기록을 했었고, 또 지난 시즌에는 10골 이상 넣으면서 2시즌 연속 10골 이상을 넣는 선수, K리그에서 흔하지 않다. 그렇죠. 근데 이제 우려점은 그거죠. 1부 리그에서 증명을 해봤느냐? 그렇죠. 그게 나름의 의심 포인트라고 보여질 것 같은데, 2부 리그 득점왕 출신을 1부에서 그렇게 적응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저희 팀에도 있었죠. 유강현 선수가 그렇죠. 기대를 했던 만큼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었기 때문에 그거에 조금 영향이 있었어가지고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조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긴 하는데 저는 그래도 이 모다 선수의 득점 장면들 그리고 하이라이트 부분을 보니까 굉장히 유연하고 순간적으로 파고들어서 헤딩하는 능력이라든지 마무리 능력들이 임팩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모다 선수를 받쳐줄 선수들이 양쪽에 누가 있을까? 그렇죠. 저는 FC 안양의 경기를 거의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맞아.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새롭게 보여지기도 하지만 재미있을 것 같은 팀이기도 합니다. 새로 올라온 팀들에 대해서는 정보가 많이 없기 정보가 때문에. 많이 없게 또 이제 데뷔를 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갑자기 돌풍을 일으켜서 많은 경기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또 지켜봐야 되는 관전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이게 2부에 있던 스타일이 1부에 또 안 먹히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기대 반, 걱정이고 우려 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어떤 전술을 사용하는지 아니면 이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요. FC 안양 같은 경우에는 일명 꽃봉오리 축구, 그러니까 수비 시에는 4-4-2로 해가지고 최대한 움츠렸다가 공격을 나갈 때 전방에 최대한 많은 선수를 빠르게 보내는 그러니까 꽃봉오리를 이렇게 활짝 피어낸다. 어떻게 보면은 뭐 선수비 후역습이라고 그렇죠. 보면 거의 동일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이런 축구를 순간적으로 잘 펼치면서 좋은 성적을 많이 거뒀기 때문에 이제 승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축구를 과연 1부 리그에서 방금 말했듯이 이거를 고수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최대한 수비적으로만 할까? 이거를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과연 유병훈 감독님께서는 좀 고민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유병훈 감독의 축구 철학을 보면은 공수 밸런스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감독이라고 합니다.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공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감독이라서 이거를 과연 2025 시즌 새롭게 들어온 이 승격한 팀에서 그런 것들을 유지할 수 있을지가 확실히 좀 고민이 될 것 같고요. 이 팀은 포백 기반의 세밀한 패스워크를 굉장히 잘하는 팀으로 알고 있어요. 원래 FC 안양이라는 팀 자체가 그런 공수 밸런스라든지 세밀한 패스워크 자체가 안 되는 팀이었거든요. 선 굵은 축구를 하던 팀이었는데 이제 유병훈 감독이 부임을 하게 되면서 완전히 뒤바뀐 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또 유병훈 감독님께서는 이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중원에서 선수가 만약에 컨디션이 안 좋다? 그럼 바로 교체. 무너지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컨디션에 따라서 이 FC 안양의 경기력이 좀 많이 좌우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주의 깊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베테랑 미드필더 김보경수를 데리고 온 이유도 어. 이게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부분도 분명히 있죠. 특히 또 이제 FC 안양에 또 이번 시즌 또 주장을 맡게 된 이창용 선수가 안양에 대한 충성심도 굉장히 좋은 선수로 알고 있고 실력 또한 좋은 선수로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창용 선수가 이제 새로 1부 리그에서 도전하는 주장으로서 팀 선수들을 다잡고 도전자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조금 잘 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안양과의 뭐 얘기가 있을까 좀 궁금한데 뭔가 있을까요? 대전 시티즌 시절에는 일단 2부 리그에서 계속 서로 맞붙으면서 싸우던 팀이었고 대전 하나 시티즌으로 창단이 되면서 정말 승격을 앞두고 서로 그냥 머리끄댕을 잡고 싸우는 거의 2등, 3등 이런 식으로 3등, 2등 매 시즌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좀 가까이서 붙는 적이었어요. 근데 이제 대전이 승격을 한 이후에 이제 2025 시즌이 되면서 안양이 올라왔기 때문에 대전 팬들은 조금 반가운 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또 퍼플 크루잖아요. 어떻게 보면 색깔은 조금 다르지만 그렇죠. 대전도 퍼플 크루고 안양도 이제 상징색이 퍼플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도 조금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란 게 있잖아요. 팀 색깔. 또 흔치 않는 보라색 상징인 팀이 올라왔다는 것도 좀 새로운 색이 추가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안양의 승격을 좀 그냥 반갑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 그러네요. 퍼플. 물론 대전이 조금 퍼플의 상징성을 잃어가긴 했지만 그쵸. 나름대로 퍼플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두 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대로의 이제 겹치는 부분이 되게 많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K리그 전체 프리뷰를 해봤습니다. 2025 시즌 과연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재밌는 리그가 펼쳐졌으면 좋겠는데 2025 시즌 기대하는 점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각자? 뭐니 뭐니 해도 다득점. 좀 득점이 뻥뻥 시원시원하게 좀 터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시즌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많았기 때문에 올 시즌은 좀 더 선수들끼리 조합도 많이 맞아가고 발도 많이 맞췄기 때문에 그게 시너지가 배가 나올 거라 생각해서 올 시즌은 기대가 큽니다. 지난 시즌 8위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전 팬들이라면 다 느끼고 있겠지만 일단 지난 시즌 후반기 특히 이제 스플릿 경기 들어갔을 때 대전의 폼이 최상이었어요. 이러면서 대전 팬들이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이걸 진작 보여주지. 이 모습을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번 시즌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작부터 볼 수 있다. 일단은 정말 마지막 라운드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고 그 상태에서 물론 조금 이탈도 있었지만 더 좋은 선수들 그만큼 그런 선수들의 보강도 했고 기존 선수들의 기대되는 점도 많기 때문에 뭐 밥신이라든가 마사, 안톤, 이창근 이런 선수들도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시즌은 좀 가능하다면 뭔가 변수가 있지 않다면 굉장히 높은 순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굉장히 큰 시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나름대로 각자의 뭐 기대거리나 걱정거리들을 가지고 이제 2025 시즌 이제 곧 있으면은 개막을 앞두고 있는데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재밌는 경기 다치는 선수 없이 한 시즌 잘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